첫 번째, 우리 아이만의 공부 습관 만들기의 그 자기주도 학습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 의미는 아이들에게 너 자기주도 학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글쎄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알아서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획이라든지 뭐 주도성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나오질 않습니다. 선생님들께 물어봐도 자기주도 학습을 특별히 담당해서 연수를 맡거나 아이들 교육을 하신 분들 제외하면 갑작스럽게 딱 물으면 쉽게 대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마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공식적인 그 의미는 읽어보시면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학습 과정을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학습 활동이다. 좀 어려운 말 같죠. 그런데 학습 과정을 이끄는 공부입니다. 결과를 이끄는 게 아니고요. 목표만 달성하는 공부가 아니고. 근데 학습 과정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걸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엎드려 자고 있기도 하고 공부하는 아이 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뭘 화답게 덮기도 하고 화면을 끄기도 하고 뭐 핸드폰을 싹 집어넣기도 하고 막 혼자 짜증을 내고 있기도 하고 학습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과정은 사실 아닙니다. 그 안에는 되게 이렇게 사춘기 아이들의 울퉁불퉁한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공부를 왜 해야 되나 진로에 대한 그 자기만의 정체성이 확립돼야 되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는 문제를 마주쳤을 때의 그 난감함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면 되는지 아니면 끝날 때까지 계속 풀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관리하고 이끌어 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지금 중학생 1학년, 2학년 14살, 15살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그걸 해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습 과정을 내가 스스로 이끌어 간다. 그 과정을 몸에 익힌다는 것은 학습만 붙어 있을 뿐 이 과정을 잘 해 나가게 되면 나중에 이 아이가 장성해서 장사를 하든지 뭐 급여를 받는 직원이 되든지 사장이 되든지 운동선수가 되든지 자기 주도성이 몸에 익으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의 학습을 지도하실 때 얘가 지금 공부를 하는 이 과정을 잘 이겨내면 지금 이 과정을 겪은 이 경험으로 나중에 무엇을 해도 잘 해낼 수 있을까? 자기 스트레스를 관리했던 경험들 이런 것을 자기가 경험으로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단지 성적만을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을 이렇게 아이에게 습관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건 너무 작은 생각이고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 그럼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될까? 아주 간단하게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엄마가 편하고 학원비 안 들고 뭐 이렇게만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것이 굉장히 큰 문제고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유 4번 중에 있죠. 사교육의 악순환에서 사교육비의 절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악순환이죠. 계속 의존하게 돼서 이 학원을 끊으면 불안해지고 또 다른 학원에 등록해야 될 것 같고 학원 가야 안 하면 인터넷 강의라도 들어야 될 것 같고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 나아가 내가 하는 공부는 뭔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 불안함. 이것이 자기주도 학습을 막게 됩니다. 이것이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야. 나는 내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사람이야. 또 부모는, 교사는 이 아이의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노하우를 많이 가진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진 주체들이 모였을 때 자기주도 학습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원한다는 것이 1번입니다. 좀 이상하죠? 안 원하던데 우리 아이는요. 공부 자체를 원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공부는 잔소리 듣는 공부입니다. 괴로운 공부,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받는 공부는 누구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두 손을 놓고 자전거를 잘 타는 아이에게 너 여기서 저기까지 3km를 가는데 조금 더 틀어져서는 안 된다. 저기서 평가관이 보고 있을 거야. 이러면 정말 타기 싫을 거예요. 근데 그냥 바람을 느끼고 물소리를 듣고 새소리를 듣고 달려라. 그러면 너무 행복하게 3km를 언제 왔는지 모르게 갈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이 자기주도 학습의 과정과 비슷한데 또 중학생 14살, 15살 그 넘어가는 시기는 아이들의 두뇌가 특히 전두엽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전두엽이 성장한다는 건 독립적인 인격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독립적인 인격체가 된다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엄마는 이제 참견하지 마. 이렇게 되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내 방에 틀어박혀서 문을 잠그는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내 세상이 중요해졌고 내 세상이 그럼 온전하고 완벽하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도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음악 듣는 게 좋고 그 안에서 엎드려 자는 게 좋고 그 안에서 편하게 공부를 하는데 잘했는지 못했는지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어하는 그 나이가 되었고 그게 아이들의 기분 탓만은 아니라는 거죠. 뇌가 급속하게 확장되고 성장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때에 너 혼자 잘 못하잖아.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네가 따라오면 되는 건데 라고 자꾸 어린아이 때 써서 엄마가 효과를 봤었던 그 방법을 자꾸 반복하려고 하자 아이는 나는 이미 뇌가 폭발을 해서 이전의 뇌가 없어졌는데 어른의 뇌로 다시 태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엄마는 예전의 방법을 나에게 시도하고 있으니 난 너무너무 답답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뭐가 맞지 않는지 뭐가 힘든지 말을 해봐. 그건 잘 모르겠어 엄마. 그런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결론만 있고 논거는 없이 그냥 싫어 좋아만 있는 것이 사춘기 넘어가는 중학생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 싫고 좋고의 자기의 그 판단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한 거예요. 아이가 너무나도 싫어하거나 그렇다면 이유를 분명하게 그 아이가 엄마가 설득되도록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인정은 우선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래서 얘가 그때 그렇게 싫었었구나라고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1년 후일 수도 있고 2년 후일 수도 있고.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원하기 때문에 싫어하면 내가 공부를 못하면 내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도 진짜 잘하고 싶어. 나도 진짜 일찍 일어나고 싶고 나도 진짜 멋있게 해내고 싶어 내 공부를. 누구의 잔소리도 듣지 않고. 그런데 내 욕심만큼 내가 잘 안 돼. 이제 내가 너무 싫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죠. 옆에서 부모님과 선생님이 양념을 칩니다. 너 게임할 때부터 알아봤다. 안 그래도 스스로도 내가 싫어 죽겠는데. 그죠? 자기주도 학습을 내가 하고 싶은데 멋지게 잘해내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그죠?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나 더 어렸을 때 그때는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조금 퉁퉁 부어있다가 금방 풀어졌는데 이제는 잔소리를 하면 바로 화를 내요. 깜짝 놀랄 만큼. 엄마가 민망할 만큼. 그거는 자기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속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 발끈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가 1번 이유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2번 이유는 공부를 하면서 성공 방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부만 할 뿐 그 과정은 나를 다스리는 과정입니다.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고 시간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인간관계, 친구관계, 선생님 관계, 또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방법을 스스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수영을 하는 학생들, 스케이트를 타는 학생들, 어려서부터 자기 진로가 정해져서 공부 말고 다른 거를 하는 학생들도 많죠. 그런 학생들도 자기 주도 야구, 자기 주도 하키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학생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코치가 될 수 있고 혹시 부상이나 이런 걸로 그 운동을 그 진로를 계속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다른 걸 택했을 때 자기 주도적인 방법으로 자기 걸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상해. 입시가 이상해. 또 기업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만 뽑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을 것만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기를 원합니다. 기업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바쁘고 힘이 들어서 우리 집에 가사 도우미를 하나 뒀으면 좋겠어요. 같은 급여를 준다면 일을 빨리빨리 잘하는 똘똘한 가사 도우미를 원하시겠죠. 어머니 입장에서. 내가 혹시 바빠서 피곤해서 까먹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내 생각을 읽었듯이 일을 해주는 사람을 원할 겁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채용을 할 때 그런 직원을 뽑길 원합니다.
자기 주도성을 가져서 상사가 이것저것 일일이 시키지 않아도 이 일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 보고서를 쓰고 자기 고객 관리를 하는 직원들을 뽑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생활을 이끌고 학습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더니 공부하듯 그렇게 하더라. 회의를 마치고 나면 회의록을 다시 보고 복습을 하는 거예요. 아, 이때 이 얘기를 했었지. 몇 시까지 이걸 했어야 됐지. 미팅을 마치고 나면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또 자기에게 할 거 없나 보완을 합니다. 공부하듯이. 그것은 회사에 가서 막 배운 것도 있겠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내 공부를 관리해오던 그 습관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래서 자기 주도성을 공부를 하면서 체득한다는 것은 굉장한 성공의 습관을 이 성장기 중에 6년 넘게, 길게는 학교 생활 12년 이 동안에 성공의 방법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은 그래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입시를 위해서도 필요하지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실시된 지는 오래됐고 입학사전관제에서 분명히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고 성취감을 얻은 경험을 기술하시오라고 자기소개서에 써놓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어떤 점이 개선되었고 어떤 과목이 취약 과목이었는데 잘하게 됐고 이런 경험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자기 주도로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이끌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입시에 사용되고 있어요. 점점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하는 것이 번거롭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는 학생들은 물론 1등을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중위권의 학생들, 하위권의 학생들도 자기 성적과 실력과 속도에 맞게 자기주도 공부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내 공부가 편안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와서 너 이거 여기까지 10페이지 풀어와라 라고 숙제를 띡 갑자기 내주면 귀찮고 불편합니다. 내 공부의 속도에 이게 맞지 않거든요. 이 교재가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그렇죠? 내가 혼자 읽어보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설명해주는 시간을 또 드려야 되고 설명을 내 걸로 보는 시간을 또 드려야 되고 시간이 아깝다고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는 학생들의 인터뷰나 이런 것을 보면 학원 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한두 달 다니다 그만뒀어요. 아니면 방학 때만 갔어요. 이렇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은 사교육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스스로 터득했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사교육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가 생기더라. 이게 아니죠. 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교육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 겁니다. 저 수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저 선생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사교육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이 4가지 이유가 가장 큰 자기주도 학습에 설득력을 주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